전체 뇌농양의 약 25% 정도가 15세 미만의 소아에서 발생을 합니다. 뇌농양이라는 것은 뇌조직 안으로 침입한 세균 때문에 뇌 고름이 고인 질환을 말합니다. 농양으로 인해서 뇌조직이 압박을 받으면 두개골 내 압력이 증가해서 두통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흔한 질환은 아니지만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한 신경학적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뇌농양은 주로 연쇄상구균과 포도상구균 같은 세균이나 중이염이나 부비동염을 발생시키면서 시작해서 염증이 이렇게 확장돼서 뇌로 침투해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면역 억제 치료를 받거나 에이즈, 항암 치료 등으로 면역력이 억제되신 분들에게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생제 투여와 수술을 통해 치료를 합니다. 발병 초기이고 원인균이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6주에서 8주 이상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하는데요. 농양 내부의 고름을 빼내거나 크기를 줄이는 흡인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항생제 치료와 흡인술로 크기가 줄어들지 않거나 처음부터 농양이 큰 경우에는 절제술을 통해서 농양을 배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의 면역을 잘 지키시는 게 중요하고요. 항암제를 사용하시거나 장기 이식에 따르는 면역 억제 요법을 받으시거나 에이즈 같은 면역력이 약해지신 분들은 이런 감염에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체 뇌농양의 약 25% 정도가 15세 미만의 소아에서 발생을 합니다. 초기에는 비특이적인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진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세 이상 소아의 경우 열이 나고 두통을 호소하거나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1세 미만 영아의 경우에는 구토, 머리둘레 증가, 신생아의 두개골 사이에 숨구멍이라고 하는 천문의 팽윤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뇌농양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특히 경련은 어린 영아에게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농양은 최근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진단 시기를 앞당기고 점점 예후가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감염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뇌농양의 경과도 기저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전신 상태가 양호하고 초기에 치료할 경우에는 10명 중 8명 정도는 항생제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별다른 후유증이 남지 않을 경우가 많지만 수술을 할 경우에는 이런 절제된 뇌조직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서 경련이나 언어장애, 근력 악화 등의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축농증을 다른 말로 부비동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비동염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염증이 코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코의 정맥은 뇌정맥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머리뼈로 염증이 확산되면 두통을 일으키는 뇌농양이나 뇌수막염, 뇌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뇌농양의 경우에는 증상이 심하면 운동 저하나 지능 저하 등의 신경학적 후유증으로까지 남길 수 있습니다.